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원입니다. 제가 2021년 들어서 아이패드로 새롭게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있어서 다이어리는 일기를 쓰진 않고 먼슬리 스케줄, 해야 하는 일, 중요한 것 기록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나 글 같은 게 떠오르면 매일매일 작성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제가 샤워하면서 채식에 대한 생각이 막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얼른 열어가지고 이제 막 작성을 했죠. 근데 작성을 하면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마침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오늘은 채식에 대해서 조금 말해보려고 해요. 제가 맨 처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채식을 하고 있고요. 완전 채식은 아니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 채식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거나 아니면 의문스러워하거나 아니면 그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정말로 진심으로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한 선입견으로 채식이라고 하면은 야채만 먹는 그런 식단을 생각하실 텐데 그런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채식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비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야채만 먹는 식단이고요. 락토 베지테리언의 경우에는 야채와 더해서 유제품까지 섭취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보 베지테리언의 경우에는 야채와 달걀을 섭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은 당연히 야채와 유제품과 달걀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페스코 베지테리언은 그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에서 더해서 해산물까지 섭취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폴로 베지테리언은 여기에 더해서 닭고기 같은 가금류까지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류가 많죠. 아마 고기를 별로 선호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이미 자기도 모르게 제가 말해드린 그런 채식 중에 하나를 하시고 계실지도 몰라요. 특히 우리가 자주 먹는 한식의 경우에는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넓은 채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어렵지 않게 채식을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채식을 2년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유지를 하게 되는 이유는 환경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채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조금 뜬금없는데요. 제가 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보려고 구경을 하고 있는데 육류 코너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냥 그날도 다른 날들처럼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었는데 또 그날따라 유독 그 고기 코너에 눈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좀 비위가 상하더라고요. 돼지, 목살, 앞다리살, 뒷다리살, 삼겹살, 소고기, 안심, 등심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잖아요. 굉장히 여러 마리의 소와 돼지였을 텐데 그 부위별로 다 나눠져가지고 막 뒤섞여 있는 게 좀 낯설더라고요. 갑자기. 또 그때의 기분이 어땠는지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고기가 막 살아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애초에 목살로 애초에 삼겹살로 애초에 등심으로 그냥 있었던 것처럼 다루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사람이 만들어낸 제품인 것처럼 그게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동물에 대한 동정심이라기보다는 비이성적인 행위를 객관적인 위치에서 갑자기 보게 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채식을 시작하게 된 거고 이런 이유를 이제 사람들이 저 채식해요 라고 말하면 왜 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좀 초반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뭐야?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아마 이해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언제는 이제 저희 학교 친구가 너는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사니? 나는 절대 그렇게 불편하게 못 살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듣고 이제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왜 불편하지? 나는 우리가 관습으로 여기는 그 문화에 문제가 있어서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 친구는 내가 그 문화에 대해 문제를 삼는 행위를 하는 게 불편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빴어요.
아무튼 제가 채식을 하게 된 계기는 이렇고 제가 채식을 한다고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채식을 하세요 이렇게 권유는 절대로 안 해요. 왜냐면 인간 자체는 잡식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류를 섭취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균형 잡힌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채식을 하세요 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 육식을 하는 문화가 너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유튜브 콘텐츠뿐만 아니라 그냥 공중파 미디어에서도 먹방이나 음식 콘텐츠를 다룰 때 육류를 먹지 않으면 식사가 아니다. 고기를 먹어야 맛을 안다. 야채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왜 야채를 좋아하냐? 고기 맛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 사회에 육식 문화가 당연시해진 거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주일간의 식사를 뒤돌아보셨을 때 단 한 번도 고기가 식탁에 올라오지 않은 날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먹고 싶어서 필요에 의해서 건강에 의해서 고기를 섭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당연히 식사는 고기지 라고 이렇게 먹는 그런 문화가 생긴 거죠. 육식에 과도하게 치우쳐진 식문화가 만들어진 우리 사회에서 저는 환경 문제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인간과 가축을 합친 지구 생물량은 1억 6천만 톤인데 야생 포유류는 육지에서 300만 톤, 해양에서 200만 톤밖에 안 되고요. 조류의 경우에는 야생 조류는 겨우 200만 톤 뿐인데 가축으로 사용하는 조류는 3배가 넘는 600만 톤을 차지하고 있어요. 인간이 지구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야생 육상 포유류가 7분의 1이나 급감했고 그리고 해양 포유류도 5분의 1이나 급감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큰 급감에도 불구하고 전체 포유류량은 4배나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이 말인즉슨 지구에 사는 인간과 가축이 엄청나게 많이 과잉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겠죠. 1970년대 이후 전 세계 야생동물의 68%가 사라졌고요. 야생동물의 개체수의 3분의 2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이제 서식지 파괴, 남획, 포획, 과도한 토지 사용, 자연자원 사용 이런 걸 들 수 있는데 뭐야 이거랑 육식이랑 뭔 상관이야. 가축이 너무 많으면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주요 원인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공장식 축산업에는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공장식 축산업의 경우에는 수십억 마리의 가축을 키우니까 그 가축에게 먹일 엄청난 양의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산림과 토지와 그걸 다 개간하고 파괴를 하거든요. 이제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대기에 방출되게 되고 산림이 파괴되니까 당연히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없어지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가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원인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재 우리 지구의 토지 면적의 4분의 1을 그 가축의 사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먹는 고기에 비교를 하자면 1kg의 소고기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7에서 16kg의 사료가 필요하고요. 1kg의 닭고기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3.2kg의 사료가 필요해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먹는 고기보다 그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토지와 사료가 훨씬 많이 든다는 거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육식을 조금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한다면 현재 사용하는 토지의 75% 정도를 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축산업의 경우 농지의 80%를 사용하는데 정작 인간이 섭취하는 열량은 거기에 18%밖에 안 돼요. 환경 파괴와 환경 오염에 비해서 비효율적인 산업이라는 거죠. 저는 단 한 사람의 완전한 채식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적당한 채식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환경 오염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그리고 환경 개선을 조금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3끼 정도 채식을 한번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한번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조금 주제 넘은 이야기지만 제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응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